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뻑체매 TV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에뻑체매 꼰대들의 9번째 이야기 창작 공트 떠오르지 못한 태양입니다. 이 공트는 기승전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읽으셔야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10여 분 시간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의 상상력은 한층 증가할 거예요. 공트 떠오르지 못한 태양을 음성과 자막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7고급 호텔 2층 박사학위 축하 만찬장 입구에서 모교 총장과 대학원 원장, 총동창 회장이 신참 박사들과 일일이 악수와 덕담을 나누느라고 바쁘다. 김 과장님, 각고 끝에 박사학위를 받으심에 축하드립니다. 모교를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대학이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언제 식사나 한번 모시겠습니다. 만찬장 상들리에의 불빛은 참석자들의 눈을 만들었다. 테이블마다 화반을 가득 채운 백합꽃들이 향기를 피우며 활짝 웃고 있음에도 내 마음은 어딘지 모르게 서먹하며 불편하기만 했다. 실내에서는 바이올린과 첼로와 피아노 협주곡이 은은하고 감미롭게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나를 알아보더니 목소리를 높여 따뜻한 눈으로 효감을 표시했다. 우주의 아들인 총장은 지난 20년간 장기 집권을 하면서 대학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경영대학 교수이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른바 실세들을 찾아내 줄서기와 줄타기를 잘하는 사계의 천재로 알려져 있다. 역대 정권의 유력한 실세들에게 석박사학위를 안겨주고 그들과 교분을 쌓아 대학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수학가로 알려져 오늘 참석하는 실세도 그런 차원에서 박사과정에 영입되어 학위를 받는 케이스인 것으로 알고 있다. 만찬장에 들어서서 자리를 찾는 나를 공법 분야 박사학위를 받은 3명의 동료가 나에게 손을 흔들어 자기들 테이블로 유인했다. 박사님 축하합니다. 이런저런 덕담 끝에 화제가 실세로 옮겨갔다. 법학 박사가 행정법학 박사에게 물었다. 존경하는 실세가 출석 수업은 거의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학위를 주죠? 지도 교수님은 실세가 야간 개별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사실일까요? 야간 수업 100% 굴하죠. 행정법학 박사가 실세를 비틀면서 자기 말이 새어나갈 걸 걱정한다는 듯 자기 입을 가리며 말했다. 하루도 출석하지 않는 실세에게 왜 장학금은 3년간이나 퍼주고는 입학 3년 만에 박사학위를 헌상하는 것은 학교 자주 먹칠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가난한 사람 돈 걷어서 부자 똥구멍 닦아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짓거리. 등록금을 안 냈으니 수업받을 염치가 없었겠죠?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캐치프레이스를 실세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완전 코미디죠. 정의사회 구현? 개코나. 그러게 말이요. 우리 대학이 실세 덕분에 정부 감사도 안 받았다며 총장이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다. 실세 박사학위 논문을 자기가 썼을 리는 없고 누가 써주지 않았을까요? 며칠 전 지도 교수님 방에 가져다 놓은 실세 박사학위 논문을 펼쳐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 쌍벽을 이루는 헌법학계 두 원로가 실세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으로 자리를 같이 했다니 특종감 뉴스죠. 심사위원까지도 실세가 직접 지명했다는 소문도 완전 최우수 논문감이었어요.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영독불 등 외국 자료를 참고했더라고요. 실세가 원서 논문이나 판례를 읽을 어학 실력도 의심되지만 읽을 시간도 없었을 텐데 아마도 용역을 주지 않았을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니 못하고 듣고만 있어야 했다. 자료 수집과 번역, 논문까지 누군가 써주었을 거야 라는 말에 누군가의 바로 나였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들은 내가 실세의 학위 논문을 대필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채 엉까면서 비아냥거리는 것 같았다. 축하연 시작 시간이 이유 없이 15분이나 지연되었지만 행사를 주관하는 대학원 측에서는 이런 방구의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아마도 오늘의 VIP인 실세가 만찬장에 안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 여백을 초청받은 테너와 소프라노 가수들이 메꾸어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총 237명이고 그 중에서 공학계열과 의학계열의 새내기 박사가 60%나 된다는 정보가 탁자의 팜플렛에 들어 남들이 나에게 공직을 수행하는데 박사가 왜 필요하냐고 물으면 쑥스럽기 짝이 없다. 나는 이루대학을 나와 행정 5급 공채 시험에 말석으로 합격한 덕을 톡톡히 입어왔다. 공직에서 5급 공채 시험 출신자는 어느 부처에서나 우대했다. 문제는 행정 5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 합격자의 60%를 스카이 출신들이 차지하고 그들이 정부 접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카이 대학 선배들은 그들의 후배를 끌어주고 후배는 선배에게 충성을 바침으로써 끈끈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비주류인 내가 비빌 언덕은 스스로 구축해야 했다. 나는 5급 공채 출신이라는 배경 때문에 5년 만에 사무관에서 서기관 계급장을 다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 부의사관으로 승진하려면 기회가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나 같은 비주류에게는 여간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었다. 주류인 스카이 상사가 비주류인 나를 챙겨주게 만들려면 상사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 못했다. 재직 중 박사학위라도 받아두면 고학력 사회에서 5급 공무원으로 비상하는데 필요한 사다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문제는 공직에 있으면서 석박사학위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사무실에서 고유 업무나 팀 단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철야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한다고 직장을 빠져나오는 것은 이기주의자로 낙인 찍히기 십상이다. 실과별로 회식을 할 때도 학교 수업 때문에 빠짐으로써 상하 동료들과 소통의 기회를 상실하게 이렇듯 박사과정에 다니는 3년 동안 본의 아니게 직장에 직접 간접으로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상사들은 부하가 학교에 다니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나는 미국 파견 근무 때 그곳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박사학위는 모교에서 받으면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모교 박사 과정에 들어가 보니 같은 지도교수 밑에 실세가 동기로 입학한 사실을 알고 막연하지만 어떤 찬스가 찾아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세는 S법대를 졸업했고 사법고시를 패스한 전직 부장판사로서 대통령을 직은에서 모시면서 대통령의 밀사나 특사로 북한과 해외를 누비고 다니며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소문난 인재. 실세는 바쁜 공무 때문에 학교 수업을 거의 받을 수 없었지만 나는 부지런히 수업에 출석해서 수업 내용을 실세의 비서관에게 전달하는 메신저로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결국 공무원의 안식년이라고 생각하는 중앙연수원 장기 교육생으로 파견 가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작정했다. 나의 상사이자 멘토이며 실세의 나를 불러 실세가 논문 쓰는 일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연수원 교육 파견을 허락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나는 교육 파견 중 1년 동안 자의반 타의반 실세의 논문과 내 논문 2편을 동시에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건강이 나빠질 정도로 연구에 몰두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남아 있을 정도였다. 실세가 만찬장에 입장하자 장내 300여 명은 일제히 우레같은 박수를 쳤고 기다리던 취재실을 터뜨리며 셔터를 눌러댔다. 실세가 총장을 비롯한 초청받은 내빈들과 악수를 끝내자 드디어 공식 행사가 시작되었다. 총장은 축사를 읽어가다가 원고에도 없는 실세에 대한 찬양을 아끼지 않았다. 참석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의 떠오르는 태양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실세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세께서 이번에 큰일을 도모하실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이신 실세님이 부디 승승장구하시도록 우리 모두 박수로 열렬한 성원을 보냅시다. 박수가 터지자 떠오르는 태양이 자리에서 일어나 좌우로 허리를 연신 굽히며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했다. 그는 뜻밖에도 최우수 논문상 수상자라는 자격으로 237명의 박사들을 대표해서 의례적인 감사와 다짐이 담긴 간단한 답사를 했다. 공식 행사가 끝나자 떠오르는 태양은 바쁜 일이 있어서 자리를 뜨겠다며 양해를 구하고 VIP 테이블에 앉은 내빈들에게 작별의 악수를 하기 시작했다. 20분 늦게 와서 10분도 못 되어 떠나가는 실세가 참석 박사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져 못마땅해 하는 싸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실세가 나가려다 생각이 났는지 내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와 악수를 청하면서 나에게 은근하게 속삭.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김 과장님, 아니 김 박사님 덕분에 내가 박사학위를 받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저녁 식사 한번 하십시다. 그 말을 끝으로 만찬장을 빠져나가려 하자 행정법 박사가 실세에게 발끈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그가 실세에게 욕설이라도 할까봐 가슴이 철렁 내려 안경아 없는 실세님, 여기 우리 법학 박사들과 사진이라도 한 장 찍는 짬을 내주신다면 저희 가문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전혀 다른 아부성 발언을 더해냈다. 실세는 수행 비서에게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사인을 하더니 일단 행정법학 박사와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했다. 박사가 실세에게 귓속말로 다정하게 속삭였다. 존경하는 실세님, 저에게 지방대학 교수 자리 하나 챙겨주시면 결처 보온하겠습니다. 행정법학 박사가 간절하게 청탁하며 사진 찍기를 끝냈을 때에는 다른 박사들도 너도 나도 이미 줄 서기를 하며 대기하였다. 실세는 한자리에 앉아 세트가 되어 총장과 대학원장을 포함하여 박사들도 한 사람씩 실세의 오른쪽 자리에 가서 촬영을 하고 나서 감사의 악수를 끝으로 왼쪽으로 물러났다. 떠오르는 태양과 사진 한 장 찍으려고 대기하는 박사 수가 점점 늘어나서 20m 이상 아나콘다 뱀 같은 긴 줄이 만들어졌다. 실세와 안면이 전혀 없는 공학이나 의학 박사들까지도 그와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안달하며 줄을 섰다. 실세는 그 와중에서도 자기가 학위를 받는데 그게 귀한 나를 의식했는지 나에게 손짓을 해서 자기랑 사진 한 컷 찍자고 손짓으로 나를 불러. 그가 실세의 부름에 개먼쩍은 얼굴로 그 옆자리에 앉았다. 줄서기를 하고 있던 다른 박사들이 고개를 내밀어 도대체 어떤 인간이길래 실세가 나를 각별하게 챙기는가 싶어서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나에게 새치기를 당한 불쾌감이 가득한 눈빛을 쏟아냈다. 떠오르는 태양이 이같이 사진 찍으려 옆에 앉은 나에게 마지막하게 말했다. 싶었다. 내가 사진을 찍고 자리를 물러났을 바로 그때 한 기부인이 아드림직한 고등학생과 함께 갑자기 나타나더니 앉아있던 실세의 면전에서 소리쳤다. 떠오르는 태양이시여, 존경하는 실세이시여, 이 녀석을 잘 보세요. 누구를 닮았는지를. 실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고 수행비서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취재진들이 그녀의 면전에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기 시작했다. 아들아, 우리도 아빠랑 사진 한 장 찍자. 줄서기 하면서 기다리는 박사들은 그녀를 실세의 부인으로 착각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녀가 실세의 부인이 아니라는 것을. 취재진들은 호박이 넝굴째로 굴러 들어온 것처럼 맛있는 기사감으로 흥분하기 시작했다.
박사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더 이상 사진을 못 찍어 드리겠습니다. 실세가 벌겋게 상기되는 얼굴로 줄선 박사들을 향해 외치고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나는 실세를 배웅하려고 주차장까지 뒤따라 나갔다. 행사장에서 실세를 황당하게 만들었던 여인과 그녀의 아이들이 몸으로 실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서자 비서들이 그녀를 붙잡아 길을 터주려고 승강이를 벌이고 있었다. 취재진들이 몰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댔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기 시작했다. 당신은 지난 20년 동안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겠지만 나는 죽을 똥을 싸면서 미혼모로 천대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왔어요. 친자 확인 소송에 들어갈 거니까 준비나 잘 하세요. 그녀의 약다구니에 기자들이 그녀를 겹겹으로 둘러싸며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에포크세븐 천재들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꽁트가 여러분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했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